한국 사람들이 스웨덴에 가면은 거의 다 같은 말을 해요. 형, 여기 사람들 왜 그렇게 차갑고 조용해요? 왜 다들 나를 한 번씩 쳐다보는데 아무도 말을 안 걸어요? 왜 같은 방에 있어도 공기가 이렇게 싸늘해요? 스웨덴 사람들은 왜 유독 차갑고 조용해 보이는지, 그게 진짜 성격이 나빠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릴 때부터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도록 배워서 그런 건지, 제가 제 삶으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스웨덴에서 태어나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그게 이상한 줄 몰랐어요. 그냥 원래 세상이 그런 줄 알았어요. 학교 끝나고 집에 가고 친구 만나도 막 더들지 않고, 버스 타면 조용하고 기차 타면 조용하고 엘리베이터 타도 조용해요. 모르는 사람한테 괜히 말 걸지 않게 당연했어요. 심지어 버스 정류장에서도 그래요. 다 같이 기다리는데 굳이 먼저 말을 안 해요. 같은 날씨 얘기, 같은 노선 얘기, 그런 작은 말도 잘 안 붙여요. 서로 한 발씩 떨어져서 있고 자기 자리 지키고 자기 공기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 조용함 안에는 되게 강한 규칙이 하나 숨어 있었어요. 너만 잘난 척 하지 마. 너만 특별한 척 하지 마. 남하고 비교하면서 너를 놀리지 마. 이걸 누가 질판에 서놓고 가르치진 않아요. 근데 스웨덴에서는 어릴 때부터 그 공기를 먹고 자라요. 저도 학교 다닐 때는 그런 순간이 많았어요. 시험을 잘 본 날이 있었어요. 기분은 당연히 좋죠. 근데 그게 지나는 순간 공기가 확 달라져요. 괜히 잘난 척하는 사람 같고, 괜히 너만 특별하냐는 느낌이 오고, 사람들이 겉으로 아무 말을 안 해도 눈빛이 살짝 타져요. 새 운동화를 사도 비슷했어요. 와, 예쁘다 헨리. 그런 말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괜히 자랑하는 사람처럼 보이면 어쩌지? 그걸 먼저 생각하게 돼요. 집안이 좋든 공부를 잘하든 뭘 많이 알든 그걸 이 밖으로 꺼내서 내가 너보다 낫다는 식으로 들리면은 사람들이 딱 불편해해요. 이게 되게 기뻐요. 스웨덴 사람들은 교육에 대한 자부심 강해요. 공부 열심히 하고 자기 분야를 파고 생각도 깊게 해요. 근데 그걸 겉으로 자랑하는 건 오히려 없어 보인다고 느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점점 말을 줄이게 돼요. 좋은 일이 있어도 안으로 놓고, 내가 잘하는 게 있어도 조용히 하고, 괜히 먼저 나서서 분위기를 가져가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렇게 하는 게 예의 없다고 느껴지니까요. 여기서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스웨덴 사람들은 차갑다, 불친절하다, 무관심하다. 반은 맞고 반은 들려요. 겉으로 차갑게 보이는 건 맞아요. 처음에는 진짜 재미없어 보여요. 말도 적고 표정도 굳지 않고 리액션도 약하고 굳이 먼저 안 들어와요. 근데 그게 꼭 나를 싫어해서는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괜히 내 공간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괜히 내 사생활 파고들지 않으려고, 괜히 선 넘는 사람 되지 않으려고 계속 한 발 뒤에 서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에서는 관심 있으면은 말을 걸죠. 밥 먹으냐고 묻고 어디 가냐고 묻고, 처음 봐도 한마디 더 하고, 길을 물어보면은 끝까지 알려주고, 식당 가면은 얼굴 기억해주고. 말투가 조금 세도 사람이 살아있잖아요. 근데 스웨덴은 달라요. 관심이 있어도 바로 안 보여져요. 상대를 존중하는 방식이 가까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리를 지켜주는 쪽에 가까워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가면은 초반에 거의 다 얼어붙어요. 제 한국 친구 한 명도 스웨덴 2달 정도 있었는데 처음 도착하고 며칠 만에 저한테 연락했어요. 헨리야, 여기 진짜 이상해요. 사람들이 다 나를 한 번씩 보는데 왜 아무도 말을 안 해요? 카페 가도 조용하고, 마트 가도 조용하고, 버스 타도 조용하고, 모임에 가도 다들 얌전해요. 제가 뭘 잘못한 줄 알았어요. 나중에 돌아와서도 똑같이 말했어요. 헨리야, 처음 몇 주는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다들 나를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분위기가 너무 재미없고 사람들이 너무 차가워 보여서 계속 혼자 풍 떠있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이해됐어요. 왜냐면 그게 스웨덴 처음 가는 사람이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이거든요. 재미없다, 차갑다, 나를 환영하지 않는다, 내가 풍더 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완전히 달라져요. 스웨덴 사람들은 한번 문 열리게 되면은 갑자기 얘기를 해요. 가족 얘기, 어릴 때 얘기, 불안했던 얘기, 외로웠던 얘기, 실패한 얘기, 이런 걸 갑자기 깊게 풀어요. 그러니까 겉문이 무거운 거예요. 처음에는 안 열려요. 근데 한번 열리게 되면은 생각보다 훨씬 기뻐요. 제 친구도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헨리야, 한 달 지나고 나니까 알겠어요.
처음에는 너무 차갑고 너무 심심한 줄 알았는데 친해지고 나니까 갑자기 너무 솔직해요. 그 전까지 다들 문을 참고 놓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제일 쉽게 볼 수 있는 게 술자리예요, 여러분. 스웨덴은 술 문화가 진짜 커요. 평소엔 그렇게 조용하고 그렇게 감정을 안 드러내던 사람들이 술 몇 잔 들어가면은 완전히 달라져요. 말 많아지고 웃고 보응하고 평소엔 절대 안 하던 얘기들은 갑자기 진짜 속마음을 꺼내요. 제 한국 친구도 그랬어요. 낮에는 다들 너무 조용해서 답답했는데 밤 술자리에 가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졌다고요. 그때 좀 이 사람들은 안에 말이 없던 게 아니라 말을 꺼내는 문이 너무 무거웠던 거구나. 그걸 느꼈대요. 여러분, 저는 이게 술이 사람을 바꾼다기보다는 평소에 눌러놓고 살던 게 그때 잠깐 불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스웨덴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접거든요. 내 감정도 너무 크게 드러내지 말고, 내 성취도 너무 크게 말하지 말고, 남보다 더 나은 척 하지 말고, 남 공간을 너무 쉽게 짓못 맞지 말고. 그래서 그렇게 배우니까 사람 안에 브레이크가 너무 세져요. 그 브레이크 덕분에 사회가 조용해지는 건 맞아요. 허세도 덜해요. 쓸도 없는 과시도 덜해요. 누가 더 잘나는지로 하루 종일 줄 세우는 공기도 상대적으로 약해요. 이건 분명 장점이에요. 한국이나 미국 같은 사회에서는 비유가 정말 많잖아요. 뭐 자, 집, 직장, 옷, 외모, 말투, 학벌, 진짜 많은 걸 비교해요. 그러면은 사람은 계속 신경 써요. 쟤는 나보다 좋은 걸 가졌네. 쟤는 나보다 더 인정받네. 나도 뭔가 보여줘야 하나? 계속 마음이 밖으로 끌려가요.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이 서로 말은 많이 하는데 그 안에 은근한 경쟁도 같이 들어가요. 누가 더 잘나 보일지, 누가 더 앞서 보일지, 누가 뒤에서 무슨 말을 할지, 그런 비루가 쌓이죠. 근데 스웨덴은 그 비교 자체를 되게 중스럽고 위험한 걸로 봐요. 그러니까 굳이 자랑 안 하고, 굳이 나서지 않고, 굳이 남을 깎아서 나를 올리지 않아요. 그래서 밖에서 보면은 되게 차갑고 심심해 보여도 안에서는 뭐 나름대로 마음을 지키는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단점도 확실해요. 사람 냄새가 옅어질 수 있어요. 관계가 열리는 속도가 너무 느릴 수 있어요. 겉으론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데 속으론 외로운 사람이 많아요. 저도 그걸 한국 와서 너무 강하게 느꼈어요.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제일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이 너무 빨리 들어온다는 거였어요. 식당 가면은 말 걸고 길 물어보면 같이 봐주고, 가게에서 한 번 본 얼굴도 기억하고, 처음 보는데도 밥 먹느냐고 묻고 피곤해 보인다고 말해주고. 처음에는 저도 그게 되게 낯설었어요. 왜 이렇게 빨리 열리지? 왜 이렇게 잘 챙기지? 왜 이렇게 모르는 사람한테 반응하지?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알았어요. 이건 그냥 시끄러운 게 아니구나. 이건 사람이 사람을 그냥 안 지나치는 거구나. 스웨덴에서는 좋은 사람이 되려면은 남을 불편하게 하지 않은 쪽으로 가요. 근데 한국에서는 좋은 사람이 되려면은 가끔은 먼저 들어와 줘야 해요. 밥 먹었어요? 요즘 힘들어요? 이거 하나 더 주세요. 늦었네. 빨리 들어가요. 괜찮아요? 이런 말들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사람을 진짜 살려요. 여기서 저는 되게 중요한 거 배웠어요. 말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정 없는 게 또 아니고, 표정이 차갑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에요. 반대로 말이 많다고 해서 다 진심인 것도 아니고, 말 쟁여준다고 해서 무조건 깊은 관계인 것도 아니에요. 결국 사람은 자기 문화 방식으로만 따뜻함을 판단하면은 계속 오해가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확실히 느낀 게 있어요. 사람은 조용한 존중만으로는 가끔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물론 안 건드려주는 배려도 중요하죠. 비교하지 않게 해주는 공기도 중요해요. 허세 없는 분위기도 너무 좋죠. 근데 어떤 날은 누가 먼저 말을 걸어주는 게 너무 중요해요. 어떤 날은 누가 내 얼굴 보고 야 헨리야 무슨 일이야 물어봐주는 게 너무 중요해요. 어떤 날은 가만히 중용하는 것보다는 따뜻하게 그려주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건 한국 사람들이 너무 잘 할 거예요. 살면서 제일 힘들 때 기억나는 사람은 항상 제일 우아하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평소엔 무뚝뚝해도 내가 무너질 때 밥 한 끼 챙겨준 사람, 말 안 해도 내 얼굴 보고 먼저 알아본 사람, 별말 없이도 내 편이 태워준 사람, 그 사람이 남잖아요. 그래서 제목의 답은 결국 이거예요. 스웨덴 사람들이 유독 차갑게 조용한 이유, 그건 사람이 특별히 나빠서가 아니라
어릴 때부터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고 상대 공간을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고 배우며 자랐기 때문이에요. 그 교육이 허슬을 줄여준 것도 맞아요. 사람을 조용하게 만든 것도 맞아요. 겉으로 벽처럼 보이게 만든 것도 맞아요. 하지만 동시에 온도까지 줄여버린 것도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둘 다 이해해요. 왜 스웨덴 사람들은 그렇게 조용한지 이해하고 왜 한국 사람들은 그 조용함을 차갑게 느끼는지도 이해해요. 근데 두 사회를 다 살아본 지금 저는 그걸 확실히 알아요. 사람을 변하게 만든 건 질서일 수도 있어요. 비교하지 않은 공기일 수도 있어요. 조용한 존중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을 끝까지 버티게 만든 건 결국 사람 온도예요. 누가 먼저 말을 걸어주고 누가 먼저 알아봐주고 누가 먼저 들어와 주는지 그게 사람을 살려요. 그래서 스웨덴의 조용함을 이해하지만 저는 이제 알게 됐어요. 사람은 조용함만으로는 절대 오래 못 버팁니다.